KN분의 KN분의 KN 100일 K0 이거 예. K0 KN분의 K 0이지. 상수항을 이용해야 되니까. 요게 바로요 n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얘하고 어딨어? 요 상수, 요 녀석을 이용해서 모든 분의 합과 모든 분의 곱과 관련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간단히 뭐라고 적어놓으면 돼?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의미는 부를 바꿔주는 역할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KN분의 다시 모든 근의 합은 뭐라고? 시작! 마이너스 KN분의 KN-1 자, 모든 근의 곱은 뭐라고?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KN분의 K제로다 라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좀 내려야 되나? 예. x-1, x-1 땡땡땡 x-10은 얘는 10차 식이므로 x의 10제곱 플러스 ax의 9제곱 플러스 bx의 8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c일 때 도대체 요 abc 자리에 들어가는 값은 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요 만약에 요 식과 요 식이 같을 때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얘가 는 0이 있다면 얘는 10차 방정식이 되겠지. 이 10차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겠어? 시작! 1, 2, 땡땡땡, 10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A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 모든 근의 합과 관련이 있죠. B는 어떤 자리입니까? 근을 몇 개씩 곱해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한 자리예요. C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모든 근의 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10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C 자리도 작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C 자리는 얘는 10차 짝수야. 부호가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플러스가 되면서 어떤 수가 오겠어? C 자리에는 시작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10 이런 수가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저런 수 있죠? 자, 10부터 시작해서 옵니다. 요런 수 예를 들면 5부터 시작해서 5, 4, 3, 2, 1 이렇게 쭉 하나씩 작아지면서 곱해져서 1까지 내려오는 하지마 1까지 내려오는 요런 수를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5팩토리얼이라는 수야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다. 300 곱하기 299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자, 이거 풀어봐 이러면 여기다 대고 그래 난 인내 항목이냐. 선생님 지금부터 저 숫자 300개 곱해볼게요.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없지는 않겠지만 엄청 커다란 종이가 필요하고 중간에 너희들은 반드시 실수를 하고 말 거야. 못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의 답을 써야 돼. 그럴 때 편리하게 뭐라고 쓰면 됩니다. 300 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부터 10까지 쭉 곱해져 있네. 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10 팩토리얼. 자, 느낌표는 옆에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또 10 느낌표 이렇게 읽고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 팩토리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저런 수들은 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 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은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 그런데 문제는 모든 근을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엄청 많지. 왜? 1, 2, 1, 3, 1 끝났네? 2, 3, 2, 4, 5, 2 끝났네? 이거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 맞아? 미치는 거지. 그래서 걔를 간단히 구하는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근 두 개를 곱해야 돼. 그래서 효율적으로 곱하기 위해서 한쪽 라인에 근을 쫙
쓰고 세로 라인에도 근을 쫙 쓰고 근 2개씩 어떻게 곱해볼까 해요.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3 이렇게 계속 진행돼서 1 곱하기 9, 1 곱하기 10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식은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계속 진행돼서 2 곱하기 9, 2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줄은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땡땡땡 진행돼서 3 곱하기 9, 3 곱하기 10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로 라인으로도 선생님이 진행을 시켜서 결국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 계속 진행돼서 9 곱하기 9, 9 곱하기 10도 나오고 10 곱하기 1, 10 곱하기 2, 10 곱하기 3 땡땡땡 진행돼서 10 곱하기 9, 10 곱하기 10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서로 다른 근 2개를 모두 곱해서 더하는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냐면 1, 2, 1, 3 땡땡땡 1, 10 어머 1은 끝났네. 자, 이제 2부터 시작해야지. 2, 3, 2, 4, 2, 5 땡땡땡 20 어머 3은 뭐 요게 뭐 3, 4, 3, 5, 3, 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돼서 9 곱하기 10까지 구해준 내가 구해야 되는 녀석 B의 자리라는 것은요. 바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요만큼 이만큼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더해주는 게 B자리야. 맞습니까? 이 B자리를 구해야 돼. 그런데 내가 가만히 봤더니 보세요. 1, 2나 2, 1이나 그치? 1, 3이나 3, 1이나 2, 3이나 3, 2나 맞아?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즉, 요 빨간색 부분이 선생님이 구해야만 하는 값인데 이 빨간색 부분이나 이 빨간색 부분이나 여기까지죠. 90이니까 19까지. 예, 요 부분. 요 부분이나 모두 다 더한 값은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숫자가 이렇게 위치만 앞뒤로 바뀌어 있을 뿐이지 똑같은 숫자들이 똑같은 개수만큼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요 자리가 무슨 자리다? B. 그런데 그런 B에 해당되는 값이 몇 개나 보인다? 2개나 보인다예요. 자, 그래서 나는 저 B자리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했어요. 자, B자리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자리지. 맞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세어볼까 합니다. 그래,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사각형 전체를 다 더해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빼기. 누구를 뺄 거냐면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의 제곱이라는 이 파란색 부분을 쏙 빼버릴 거야. 이렇게 파란색 부분을 쏙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빨간색 2개지. 근데 나는 빨간색 2개가 필요해? 하나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 하나가 필요해? 하나가 필요하죠. 오, 얘는 지금 빨간색 B가 2개가 있는데 아, B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논리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먼저 이 하얀색에 있는 모든 녀석을 다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가 나왔을 때 얘를 구하는 방법은 모두 다 가로 라인으로만 더해 놓은 후에 통째로 세로 라인으로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라인으로 다 여기에 있는 수를 더하려고 했어. 근데 모두낭의 공통인수 뭐가 보입니까? 1이 보이지. 1에다가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항도 모두 다 더하려고 왔더니 공통인수 2가 있어요. 2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이 됐어요. 세 번째 줄도 3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줘서 9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10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이 됐어요. 자, 가로 라인으로 모두 다 더했으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한다? 세로 라인으로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로 라인으로 더하려고 봤더니 모두 다 공통인수가 보이지. 어떤 공통인수 보여? 1 플러스 2 플러스 예,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10이라는 애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공통인수 쫙 걷어내고 이제 찌끄레기식을 쫙 더해줬더니 얘도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더하기 10이 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녀석이라는 것은 저 하얀색 부분이라는 것은 뭐다? 1 플러스 중괄호 쳐야겠다. 소괄호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10이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2번. 그걸 우리는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게 전체 하얀색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빼기 파란색을 쓸 겁니다. 파란색 자리에는 뭐라고 쓰면 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B를 구하는 공식의 결론을 내버리게 되면 얘는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10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10의 제곱과 같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구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혹시 얘가 안 가는 사람 있나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필기하십시오. 마무리 지으세요. 됐어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3차 방정식이 중문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선생님이 얘를 개념집에 실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아주 실수하기 쉬운 실수 포인트야. 문제 자체가 실수 포인트인 그런 문제 유형이다. 얘는 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둬야 된다. 그리고 이 개념은 수학 3분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미적분 배우거나 뒤로 넘어가서도요 등장해요. 그래서 되게 잘 공부해줘야 됩니다. 자, 뭐냐면 야, 3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래서 3차 방정식이어서 내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1차, 2차는 0의 꼴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런데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볼래? 중복되는 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볼래?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구조를 봤을 때 문제는 1번만 생각한다는 거. 어머,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에 보이는 이 2차가 중근이 되면 되겠구나. 즉 얘가 알파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이 1번 경우 외에도 어떤 경우가 존재한다? 얘가 K라는 근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중근은 아니야. 근데 이 두 근 중에 하나가 K라는 거지. 즉 중근은 이 2차식 내에서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 앞에도 K인데 얘도 K를 갖고 있어. 얘는 중근을 가져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윗경우만 생각하고 아랫경우를 놓치기 때문에 수학 점수를 깎아먹는 아주 중요한 실수 포인트가 존재하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녀석과 관련된 애들이 실수 되게 많이 한다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3차 방정식을 풀어야지 근을 구할 수 있지. 자, 3차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이야. 무조건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인수분해예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요 녀석을 인수분해할 거야.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 있지. 제 인수분해하려는데 누가 마음에 걸려? m이 마음에 걸리지. m이 있잖아. 보통 숫자가 있으면 우리 막 인수분해했을 텐데. 근데 선생님이 이거 인수분해해서 가르쳤습니다. 미지수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킨 놈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얘는요. 상반 방정식도 아니고 보기 2차식도 아니야. 얘는 무조건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예요. 자, 인수정리라는 개념은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그 x값을 찾아내는 건데 그렇게 막 찾다 보면 x자리에 뭔가를 넣었을 때 m도 자기가 알아서 다 사라져야지만 0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 식에서 m만을 걷어내서 m을 포함한 식만 뽑아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뭐가 될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네, 되게 쉽지? 두 개가 나올 땐 고민해야 되지만 하나가 나올 땐 고민할 필요 없지. x자리에 몇 들어가면 됩니까? 2가 들어가면 돼요. 즉 얘가 인수정리에 해당되는 알파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립제법 쓰겠습니다. 3차, 2차, 1차, 상수. 자, 그리고 선생님이 찾아놓은 알파가 2이므로 2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이 식은요. x-2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m 플러스 5는 0이야 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지. 그러면 첫 번째, 와우,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한 근은 이거 여기에서 중복되는 근이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절대로 여러분이 놓쳐서 안 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다? 한 근이 이고 얘가 어떤 근을 가질 때? 2와 알파를 가질 때. 여기서 K 나오면 안 되지? 앞에 2니까 2 나와야 돼.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로 풀면 돼? 와,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니까 4분의 D공식 쓸 수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아내면 되겠구나. 맞나요? 맞나? 네. 그래서 풉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이 되면 된다. 즉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는 0이므로 m의 값은 몇이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다. 하나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번엔 뭐냐면요. 여기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이 2라는 근을 가지면 된다요. 맞나요? 그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에 2를 대입한 값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2의 플러스 5 얘가 몇이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식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8에다 13이네요. 13 더하기 2m은 0이 나와서 m의 값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을 구하래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요. 이렇게 야, m의 값의 곱을 구해봐 이러면 m이 하나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m이 최소한 2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2개 나왔으니까 되게 잘 나왔습니다. 답을 내겠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누구를 곱한다? 마이너스 2분의 13을 곱하면 답은 뭐가 된다? 13이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실수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오메가 시리즈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들어가시지만 대학교 교수님들도 들어오세요. 그러면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수학과에서 수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들어가겠지? 그런데 대학 수학 쪽에는요, 이 오메가 시리즈라는 오메가 하나만으로 한 학기를 가르치기도 해. 그만큼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야. 근데 교수님이 내가 오메가를 가르치는 교수야. 근데 막 끌려가가지고 호텔에서 수능 문제 만들래? 얘네 뭐 배우지? 막 보는데 오메가가 보여. 그럼 내고 싶을까 안 내고 싶을까? 내고 싶겠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얘는요, 문제 유형이요, 엄청 유치하거나 좀 꽤 난이도가 높거나 딱 두 개야. 그럼 우리는 유치한 수준에 맞춰서 공부해야 돼. 좀 수준 있게 배워야 돼. 수준 있게 배워야겠지? 수준 있게 깊이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외울 게 되게 많아요. 깊이 있게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공부를 개념을 20번씩 읽으면서 공부해두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파트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많다고는 하지만 대학생들이 배우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한 학기 내내 요거 하나로만 배우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 시리즈야. 저거 딴 데 가가지고 수학을 배웠다는 친구가 선생님 W 시리즈가 말인데요. 이렇게 읽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수학 배웠다고 얘기하면 안 돼. 쪽팔려. 제 W라고 읽는다, 오메가라고 읽는다, 오메가라고 읽으셔야 돼요. 오메가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오메가라는 녀석의 정체는 뭐냐면요, 바로 x의 세제곱은 1이라는 요 3차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불러요. 자, 뭐의 허근을 우리 오메가라고 부르는 거다. 저식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외우자. 시작.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오메가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오메가라 한다요. 그래서 그래? 그럼 오메가가 어떤 애인지 나 구해봐야겠다. 좋았어. x의 세제곱은 1이라는 이 방정식은 결국 정리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될 거고, 3차 방정식의 법은 무조건 뭐다? 인수분해다.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왜? 1의 세제곱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세제곱 없다고 보고 x-1 써준 후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더니 x는 1이라는 근 혹은 x는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그러므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식이 나와서 결국에 오메가라는 애는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이 허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해결.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메가 문제의 첫 번째 특징은요, 야, x세제곱의 1은 한 허근을 오메가를 하자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지만 사실 오메가라는 애는 이 3차 방정식 중에서도 요 2차 방정식의 해에 해당됐던 부분이지, 2차 방정식의 근이었지. 그러므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야, 오메가는 얘 원래 상관없고 요 녀석의 근이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얘 허근을 오메가로 하자. 그렇게 불러도 되잖아. 돼요, 안 돼요? 된다요. 같은 근이니까.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요 식은 무슨 식이냐?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상반 방정식이에요. 상반 방정식 나왔을 때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누면 x 플러스 x분의 1은 이 녀석 나눠진 녀석 이 항에서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메가 문제는 얘의 한어근을 오메가를 하자, 얘의 한어근을 오메가를 하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한어근을 오메가를 하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그냥 같은 말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얘를 그러면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어떻게 오메가를 언급을 하건 다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또 두 개로 갈라져. 야, 얘의 한 호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먹지마. 자꾸 그렇게 장난치지 말고. 그리고 혹은 두 호근을 오메가 1. 왜? 호근이 몇 개 나오고 있어? 두 개 나오고 있지. 이 두 호근을 하나는 오메가 1이라고 하고 하나는 오메가 2라 하자. 이렇게 또 갈려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쉬운 문제일까? 앞일까? 뒤일까? D. D가 더 쉬운 거예요. 앞은 언급이 안 됐지만 또 다른 한 허그는 오메가 바라는 의미가 보이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깔려있어. 왜?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는 서로 혈례복소수 관계지. 맞아? 한 허그는 오메가라 하자라는 얘기는 아, 그럼 또 다른 한근은 오메가 바란 얘기구나 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깔려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노골적으로 주는 게 더 낫다는 얘기야. 저렇게 암묵적인 걸 내가 찾아내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이 오메가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분이 잘 눈여겨봐서 외워야 되는 다양한 공식들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오메가는 우선 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지. 그 얘기는 요 x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예요. 그래서 오우씨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구나. 그런데 오메가가 한 허근이면 또 다른 한 허근은 무조건 언급하지 않아도 뭐라고? 오메가 바잖아. 그러므로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무조건 1이겠구나 라는 공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시작! 오메가 1의 세제곱은 1, 오메가 2의 세제곱은 1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번엔 요 오메가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도 돼? 안 돼? 되겠지, 당연히 근이니까. 그래서 부른다. 시작!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또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또 오메가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1은 0. 또 오메가 2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2 플러스 1은 0이 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몇 번째 식에 집어넣을 것 같아, 선생님이? 세 번째 식에 집어넣을 거예요. 불러볼까요? 시작!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시작!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은 마이너스 1.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1분의 1은 마이너스 1. 오메가 2 플러스 오메가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1번 식은 전부 다 x의 세제곱은 1에 집어넣어서 만들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식에 대입해서 만들고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에 대입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공식은 뭐냐? 근, 개, 관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두 근,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지. 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야? 그러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두 근의 합은 뭐와 같겠다? 뭐와 같겠다? 두 근의 합자리 마이너스 1과 같겠다요. 두 근의 곱자리 뭐와 같겠다? 1과 같겠다요. 그래서 이게 뭐가 오겠어? 두 근의 합 시작!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는 마이너스 1. 오메가 1, 오메가 2는 1.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번에 다섯 번째 식은요. 바로 요 녀석. 위에 있는 근계간에서 두 분의 곱인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는 1이다 라는 식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무슨 식이냐면 양변을, 즉 오메가 바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분모로 내려가겠죠? 그러므로 오메가는 뭐와 같다? 오메가 바분의 1과 같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오메가 바는 뭐와 같겠습니까? 오메가 분의 1과 같겠죠. 식 얘기해볼까? 시작!
오메가 1은 오메가 2분의 1. 오메가 2는 오메가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그리고 요번에는요. 바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요 첫 번째 식으로부터 만들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요 식에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버리게 되면 오메가의 제곱은 뭐와 같다? 오메가분의 1과 같다. 이런 식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또 뭐가 되겠어? 오메가 바이의 제곱은